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입니다. 이번 주 정규 시장은 좀 마무리됐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삼성 SDI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 매각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15.3%였는데 절묘하게 딱 3분의 1만 매각했어요. 그래서 4조 한 5천억 정도만 딱 확보를 했거든요. 그 4조 5천억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긴 뜻, 그리고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걸 매각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주가와 자금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저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 마감 이후에 8월 21일 장 마감 이후에 이런 공시를 내놨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는데 양도 주식 수가 1,308만 8천 주. 그래서 양도 금액이 4조 한 4,500억 정도가 됩니다. 4조 4,500억.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양도 이후에 남아있는 주식 수는 얼마가 되느냐? 10.22%. 여전히 10.22%가 남아있고 주식 수로는 2,676만 8천 주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3분의 1이 약간 못 미치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은 매도를 했고 여기에서 거의 4조 4,500억을 확보를 했으니까 의미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양도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양도 목적. 양도 목적 딱 보시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양도 예정 일자 그러면 양도 예정 일자는 8월 27일. 그렇죠? 그리고 문제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을 지급 형태는 전액 현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액 현금으로 4조 4,500억을 그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자,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각 전 지분율은 15.2%였고 그래서 33% 정도를 매각해서 10.2%가 남아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삼성 SDI에 현금 지금 얼마나 있냐? 지금 2분기 말 기준에 삼성 SDI 갖고 있는 현금 보유율이 1조 5천억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년 전에는 2조 1,5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사이에 한 6,5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6,500억 투자가 돼서 1조 5천억의 지금 캐시를 가지고 있고요. 차입금은 보시게 되면 지금 차입금은 11조 4천억 정도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말 올해 현재 12조 1천억 정도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갖고 있는 지금 현금 보유율이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이 현금 갖고 있는 보유율의 3배 이상의 현금 4조 4,5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김철중 연구원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4월 29일 날이었죠. 이때 이제 리포트를 제가 이것마다 잘랐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수주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7, 28년 상대적인 신규 수주, 이익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글로벌 피어,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 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들이 있어요. 많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제가 쭉 보는 관점에서는 미래에셋 김철중 연구원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데 제가 많은 증권사의 리포트를 쭉 펠로우를 하다 보니까 김철중 연구원 것이 거의 맞아요. 가장 엉터리는 LS증권. LS증권은 지금도 엉터리고 완전히 엉터리고 공부도 안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점유율 측면에서도 북미 ESS뿐만 아니라 유럽의 EV 고객사향 퀄리티 높은 유의미한 신규 수주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얘기했어요. 그 수주가 있어야 이제 그 미래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벤츠 EV 각형 이거 올해 4월 달에 수주했죠. 그리고 폭스바겐 전기차 LFP 각형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이 폭스바겐의 통합 셀 공급자로 유일하게 선정했다고 얘기했죠. SK온, LG엔솔 다 밀쳐내고 오로지 통합 셀 공급자로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의 자회사 그렇게밖에 없어요. 통합 셀 공급자로 삼성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3원계 NCA뿐만이 아니라 이게 LFP 배터리, 그렇죠? LFP 각형 이 부분도 아마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그로우 북미 ESS 각형 여기는 이제 ESS 각형이니까 선그로우를 통한 ESS 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BBU 그 다음에 ESS 이게 또 1조 원 정도 되는데 BBU와 ESS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삼성 SDI가 이제 2분기 IR 7월 말에 했었죠. 이 IR을 통해서 몇 가지 팁을 줬어요. 이렇게 삼성 SDI가 매 분기마다 IR을 하는데 미래 성장 거점을 하나하나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월 중에 LFP 양산을 하고 연내 공급까지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비중국산 중심의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서 추가 공급이 계약이 지금 ING다. 그러니까 ESS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신규로 추가 수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UPS 수요가 증가하고 지금 이게 용량이 딸려서 적기에 캐파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캐파를 늘리겠다. BBU와 UPS는 올해만 각각 70% 성장인데 이게 계속 해마다 내년에도 그 다음에 28년도에도 계속 성장하는데 이게 지금 물량이 딸려요. 특히 이 UPS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재 예방 시스템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죠. 삼성 SDI UPS용의 화재 안전 테스트를 유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그 UPS 도입하는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왕 도입하면 삼성 거를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있죠. 전기차에서 유럽에서 하반기 추가 수주 확보가 가능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 내용을 했잖아요. 여기는 협의 중.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추가 수주 협의를 한다고 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벤츠는 얼마 전에 10조 각형 수주했죠. BMW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내년에 이제 BMW가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 클래스, 그게 원래 삼성 SDI가 들어가고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 SDI가 탈락이 되고 중국의 CATL이 이제 낙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거기서 이제 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BMW 클래스야, 뭐 클래스는 뭐 삼성이 BMW하고 13년 동안 계속 지금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은 아마 전략적인 선택의 영역일 거라 본다. 그리고 하반기 추가 수주 확보 가능성 있는 부분은 아까 미래에셋증권이 얘기했던 바로 LFP, 전기차 각형, 아마 이게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삼성의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한 것을 이어서 보면, 현금 4조 4,500억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4조 4,500억이 이것을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일단은 이제 은행에 둘 텐데, 은행에 두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이제 금융 수익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 자금을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북미의 ESS 공장의 증설, 아까 얘기했죠. GM의 합작법인을 인수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GM의 합작법인이 지금 GM의 합작법인을 인수하게 되면 삼성이 뭐 GM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한 2조를 투자했다고 치면은 2조를 인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2조를 하게 되면은 GM이 여기다 현금을 2조를 넣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GM한테 해줬고, 그래서 51대 49, 삼성이 51, GM이 49의 비중으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GM이 은행에 대출받은 그 채권을 그대로 삼성이 인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현금이 뭐 1조, 2조가 바로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4조 5천억은 기존에 갖고 있는 1조 5천억과 합쳐서 있으면 6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UPS 배터리가 이제 증설이 되고, 유럽의 이제 헝가리에 있는 캐파 증설도 자금 증설에 아무 문제가 없고, 최근에 이제 이 전고체와 LFP 차세대 배터리에도 R&D 투자 지원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삼성이 올해 말까지 지금 북미에서 ESS 캐파를 작년까지 이 8기가였던 걸 올해 말까지 이제 30기가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30기가. 그리고 이제 내년 그 30기가인데, 여기 이제 GM 공장이 이게 이제 몇 기가냐면 GM 공장이 27기가, GM 공장은 27기가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36기가까지 캐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7기가로 움직이고 있지만 플러스 36기가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올해 30기가까지 늘리는데, 내년도를 대비해서 GM 공장을 올해 이제 하반기에 다 인수를 하겠죠.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뚝딱뚝딱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캐파가 55로 늘어난다. LG가 캐파가 60이거든요. 북미 공장이 LG가 17에서 60으로 늘렸어요. 근데 55까지 늘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55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작년에 삼성이 ESS를 12기가 했어요. 12기가. 그리고 올해는 삼성이 이렇게 가게 되면 삼성이 올해는 연말까지 삼성이 한 17기가? 아마 삼성이 올해는 한 17기가 정도 할 것 같아요. 17기가. 17기가 정도 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5기가 정도 더 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ESS는 대다수가 LFP 배터리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 LFP 배터리를 올해 10월 달부터 양산을 해요. LG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양산을 하고, 그래서 삼성이 10월부터 이 LFP를 양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4분기 본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 12기가 했으면
올해는 17기가 정도를 할 거다. 내년에는 못해도 40기가 정도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40기가 하니까 애매한 것 같죠? 애매. 근데 이 애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삼성이 전기차에서 28.9기가, ES에서 12기가에서 40.9기가 공급했어요. 배터리를. 24년도에 29.5기가, ES에서 10기가에서 40.5기가. 23년도에 가장 배터리를 많이 공급을 해서 32.6기가 공급해서 그 다음에 ES에서 9기가에서 41.6기가. 22년도에 23.3기가 전기차, ES에서 7기가에서 31.3기가. 다 보시게 되면 아무리 해도 41기가 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ESS에서만 45기가 정도, 이 전기차에서만 40기가 정도, 합치면 못해도 75기가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27년도에. 아마 전기차보다 ESS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작년에 북미 ESS가 88기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에서 120기가를 예상을 했어요. 전망치가. 올해 이게 이제 한 2월 달 정도 데이터 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는 많이 나오면 120, 보통은 100기가 정도 예상을 했어요. 작년에도 60을 예상했는데 88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북미가 75.9기가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거의 90% 정도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대로 하반기가 넘어가면 몇입니까? 160기가. 152기가 나오죠. 152기가.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북미에서 중국산이 80%를 차지해요. 중국산이 80%를 차지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삼성은 각형의 LFP ESS를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 소요량에 이 ESS는 LFP 배터리의 각형이 90% 이상의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5.9%에서는 각형의 LFP 소재가 거의 90%예요. 그럼 LG가 공급을 하는데, LG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올해 지금 2분기까지 해서 LG가 거의 한 12기가 정도 공급해서 12기가. LG가 선전하고 있어요.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 중국이, 나머지는 다 중국이 차지한 거예요. 중국이. 왜? 한국 게 없어. 각형의 LFP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이제 올해 10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10월부터 양산하면 올해 수주 받아서 올해 납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이제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삼성은 어디보다도 각형의 전통이, 삼성이 중국의 CATL보다 각형의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LFP 각형을 만들면 먼저 삼성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LG 걸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각형 배터리의 기술력을 삼성이 국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삼성이 LFP 각형을 만들면 대박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GM 물량, GM 공장을 인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UPS, 북미 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고민한 거. 그럼 왜 여기서 3분의 1만 팔았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 NS증권 리포트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매각하게 되면 뭐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지분 3분의 1만 매도한 이유.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다 팔아버리면 금액이 지금 이 가격대를 받았으면은 거의 13조 5천억 정도를 받았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잖아요. 3분의 1 가격을 그대로 현금으로 줬어요. 그런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몇십 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4조 5천억 그냥 덜렁 이달 27일 입금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3분의 1만 파는 게 매우 신의 한 수. 왜냐? 삼성 SDI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통한 이 흑자 구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7월 30일 날 낸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26년도에 매출액은 15조 8천억 계산했어요. 영업이익은 6,800억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순이익은 얼마냐?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보시면 순이익은 1조 3,650억 이렇게 잡았어요. 이 순이익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삼성 SDI 갖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몇 개 있는 알짜배기 상장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지분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딱 한 4조 5천억만 딱 땡기고 나머지 10%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삼성이 갖고 있는 이 순이익 베이스의 지분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15.3%인데 거기에서 5%만 팔았으니까 10.3%는 그대로 지분 가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익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분기 때 삼성 SDI가 이제 IR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연내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하고 싶다. 하지만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매각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단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되게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 SDI가 영업이익이 6,800억이고 순이익이 1조 3천억이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고 순이익이 2조 3천억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조 8천억. 그죠? 순이익은 2조 2,900억 나왔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미래가치니까 못 잡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순이익은 3조 이상 나온다고 해요. 3조. 28년도에. 그럼 28년, 그럼 무슨 근거로 3조 이상 나오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폭스바겐의 통합셀 공급자가 되어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삼성이 28년도부터 여기 보시죠. 중저가 LFP 미드니켈 배터리를 28년도부터 양산하기로 돼 있어요. 28년도 양산하려면 올해 공급자가 선정이 돼야 돼요. 올해 공급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 공급자가 폭스바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BMW도 뭐 그 가능성이 있죠. 또 벤츠도 가능성이 있고. 일단 유럽에서 가장 큰 차는 BMW, 그 다음에 벤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니까 벤츠도 한번 뚫었죠. 그래서 BMW도 아마 공급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폭스바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0월 달에 ESS가 양산을 하고 캐파를 대量늘리죠. 그러면 예상보다는 GM 공장을 인수해서 GM 공장이 지금 현재 27기가고 기존의 스텔란티스 1공장이 거기에서 한 30기가를 확보한다고 치면 여기까지 합치면 모델도 한 50기가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기 있는 UPS. 이 UPS가 지금 BBU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요. 그래서 이 BBU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나가냐? 여기 있죠. 올해 2분기 실적에서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2분기 매출액이 거의 1조 가까이 9,300억 동 나왔어요. 그죠? 보이시죠? 21년도에 동남아가 1조 6천억, 3조인데 올해 1분기에만 거의 9,300억, 올해 1분기에는 한 7천억. 그러니까 2분기에가 거의 2,400억 정도 늘었단 말이죠. 3분기 데이터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BBU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비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고체 휴머노이드 이 부분 있죠. 이것은 휴머노이드는 사실상 28년도부터가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얼마 전에 그 영국인가요? 영국에서 비행기를 항공유가 아니라 배터리로만 11톤짜리 비행기를 항공유가 아니라 배터리로 이착륙해가지고 항공하고 착륙까지 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안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에 쓰는 이른바 비행기, UAM, 그다음 다양하게 뭐 방산, 드론 이런 쪽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그 배터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특히 휴머노이드, 이 로봇 쪽에는 전고체 배터리죠. 이것도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전고체에서 가장 먼저 이쪽에 휴머노이드 쪽에,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에 먼저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성장 가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여기 현대차 있죠. 현대차가 이제 EV2, 아이오닉 3, GV90 이게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자주 했는데 EV2는 이제 올해 3월부터 팔고 아이오닉 3는 올해 9월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GV90도 9월부터 나와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 GV90이 지금 한국만 팔지만 점차 유럽과 북미로도 내년, 내후년이 되면 나갈 거예요. 특히 북미 쪽에 나가게 되면 이거 대박일 겁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3는 유럽에만 나가는데 앞으로 이게 또 북미로 넘어갈 수 있어요. EV3가 24년도에 유럽에 나왔는데 내년에는 EV3가 북미로 넘어가잖아요. EV2도 제가 보기에는 28년도, 늦어도 28년도에는 북미로 넘어가요. 북미로. 아이오닉 3도 북미로 넘어가요. 그때쯤 되면은 북미도 상당 부분 전기차가 쌩쌩 달릴 수 있죠. 그러면 EV2, 아이오닉 3, 현대가 만든 가장 작은 전기차, 기아가 만든 가장 전기차, EV2, 이건 유럽만 파는데 한국만 팔고 이제 한국에서 수출하는 건데 이게 이제 판매하는 대수가 하나하나 이제 카운터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면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데 이게 시작점이고 27년도, 28년도, 29년도 계속 확산 모델을 가는 거죠. 이게 협력 사업이 32년까지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확산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SK하고 LG는 현대기아차의 협력으로만 얻는 매출이 거의 한 50% 정도 되거든요. 삼성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내년부터 이제 카운터가 되기 시작하면 현대기아 협력, 통합, 폭스바겐, 벤츠는 28년도부터니까 빠지고 무엇보다 이제 ESS가 이제 캐파가 확 커지고 그 다음에 BMW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폭스바겐 것은 폭스바겐이 갖고 있는 5개의 브랜드. 그동안은 폭스바겐 브랜드 2개밖에 못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5개의 브랜드 전체에 각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좀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궁금했던 거, 주가는 언제 오르나요? 그럼 주식은 왜 하락하나요? 뭐 이런 퀘스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삼성 SDI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또 안 되네. 네. 잠시 뒤에 로딩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언제 오르나요? 이미 주가는 그 추세 반전은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추세 반전이 시작이 됐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좀 나와야 돼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00억이 나왔고, 순이익이 4,700억이 나왔잖아요. 그럼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한 2,500억이 3,000억 정도 나오고, 순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나왔다. 뭐 쳐요. 그러면 내년도에 삼성 SDI의 이제 실적치는 명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뭐 BBU 추가 공급, ESS 추가 공급, 유럽에서 전기차 배터리 추가 공급, 이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2분기 IR이 10월 말 때 하겠죠. 2분기 IR이 끝나고 나서 11월, 12월이 상당 부분 삼성 SDI 주가가 탄력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시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이제 8월 지금 이제 20 하순 그리고 이제 그 10월까지 2분기 IR을 할 때까지 3분기 IR을 할 때까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하단 박스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삼성 SDI 오늘 종가인데 이게 지금 그 차트로 보시면 오늘 삼성 SDI 종가가 47만 8천 원에 마감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 종료 이후에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5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9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9만 원의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여기 와 있죠. 지금 현재 가격은 47만 8천 원 나와 있지만 애프터마켓에는 49만 원에 마감됐어요. 49만 원에 마감이 됐으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 60일 저항선 아래냐 위 이게 지금 상당히 변곡점이거든요. 여가 있는데 오늘 이제 49만 원에 마감됐으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변곡점에서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이 50만 원 구체 내에서 벌써 이번 주에만 공방을 하나, 둘, 셋, 넷, 5일 연속, 6일 연속, 7일 연속 50만 원 공방을 했단 말이죠. 이 공방을 넘어가고 나면 여기 있는 55만 원대를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근데 이제 변수는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장기채가 불안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가 또 많이 흔들리고 있고,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약간의 변수는 있긴 하지만 추세와 방향성으로 보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정고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애프터마켓 49만 원 올라서고 이번 주 내내 지금 50만 원 터치를 7번을 했다는 것은 이게 저항대를 돌파를 위한 안착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제 주봉 차원에서 이 53만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55만 원대부터는 새로운 구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10월 달까지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가는 55에서 이 65 사이에서 10월 달 주가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좀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삼성 SDI의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와 기업 가치 두 마리를 다 유지하고 자금 조달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기업 가치의 수익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헝가리와 북미의 투자가 굉장히 날개를 달 수 있어서 아마 재무 구조는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실적도 상당 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하반기의 주가는 본격적인 관심 반영은 3분기 IR이 끝나고 11월 초부터일 텐데 그 전에는 아마 65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습관을 오가는 그런 것을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도커피였고요. 이 방송 꼭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 밤 장마감 이후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